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을 했습니다. 키예프를 공습했죠. 자, 이게 금융시장에 아주 커다란 지금 충격을 주고 있어요. 자, 그 충격에 대해서 한번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오늘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300에서 3,600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요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최근에 반등을 줬다가 요 횡보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고점에서 이 구간까지의 어떤 하락폭을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점은 한 3,300 정도 찍고 한 2,600, 거의 한 600포인트, 한 30포인트가, 자, 이게 월봉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이게 충격이 크냐면,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있어요.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미국이 엄청난 달러를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신음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거든요. 미국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7% 이상 나오고, 그래도 미국이 지금 긴축도 하고, 금리 인상도 올해 7번, 8번 하겠다는 예정까지 잡아놨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터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푸틴은 미국의 약점을 공략을 하면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가면, 미국도 꼼짝 못할 수밖에, 자기네들이 침략함으로써 가스값, 석유값이 폭등을 하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고, 미국은 또, 거기다 떼고 금리 인상을 늦출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교묘한 타임을 가졌다. 그래서 트럼프가 푸틴을 칭찬한 거 아니겠습니까? 푸틴은 천재라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죠, 그게.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우리 금융시장에 얼마나 충격을 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9.11 테러하고 좀 비교를 해야 돼요. 물론,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다르죠. 제발 어떤 현상이 다른 거예요. 그때 주식시장의 상황과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시장의 충격을 얼마나 줄 것인가라는 것. 자, 일단 연봉으로 볼게요. 연봉으로 보면 9.11 테러가 2001년에 일어났어요. 자, 이게 2001년도 일어났는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IMF 이후에 주식이 급등을 하였을 때. 자, 그러고 나서 2000년도에 급등했던 게 싹 떨어졌어요. 다 죽은 거죠. 다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운터 블로우가 돼가지고, 마지막 카운터 블로우가 돼가지고, 이때 주식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2001년, 2002년 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터진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때 충격이 컸냐면, 9.11 테러는 전혀 예측이 안 된 상황에서 미국이 본토가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시장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피해자도 많이 나오고, 파장이 너무 클 것 같다라는 거야. 파장이. 이게 오직하면 9.11 테러의 성격이 문명의 충돌 아니겠습니까? 문명의 충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유럽과 그리고 중동 간에 커다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문명의 충돌이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이다. 그 뒤로 사실 이라크 침공하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계속 유럽과, 미국과 중동과의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이란과의 어떤, 핵 문제도 또 그런 선상에 있는 거고. 자, 그 정도로 그때 충격이 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때 주식시장이 그때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이게 아마 한 달인가 2달 안에 회복이 됐던 거로 알아요. 최소한 전 저점, 사건이 일어난 점 이상으로 상승한 것은 한 달 정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양봉이 났잖아요. 어쨌든 그때가 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9.11 테러 같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 때도 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주식이 많이 빠졌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이게 바닥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바닥이냐 이거예요. 지금 3,300에서 한 2,700 빠졌으니까 빠지는 중간 지점이라는 거예요. 중간 지점. 완전한 바닥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한 2,400 정도에서 또 폭락을 했다고 하면 2,400도에서 이 사건이 터졌다고 이게 진 바닥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어떤 빠진의 중간 지점에서 사건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바닥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진 바닥은 아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보통 비관적으로 보는 애널들이 말할 때 한 2,400 정도가 바닥이거든요. 2,400 정도가 바닥. 그리고 자 그러니까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그리고 대략 얘기할 때 전문가들 아주 잘 아시는 전문가들 얘기할 때 우크라이나 사태는 계속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뭐 침공한다, 언제쯤 침공한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식이 좀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에서 50%는 이 시세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뭐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빠진 거니까. 자 그러나 아직도 그 50%는 50% 정도는 반영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안 되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지금 키예프 공격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야. 그죠? 가스값이라든지 석유 가격이 얼마나 폭등하고 그게 유럽 경제에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도 빠지고 있지만 400포인트 빠지고 있지만 자, 그 빠지는 원인이 뭐냐면 실질적인 원인은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지금 7%의 인플레이션도 걱정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더 10%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거 금리를 더 급격하게 올려야 되고 긴축을 완화해야 된다. 그럼 미국 경제에 타격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 때문에 미국이 폭락을 하고 있고 지금 레벨 다운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자, 미국도 보시면 자, 나스닥을 보시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고점 16,000원에서 지금 13,000 정도 거의 3,000포인트가 빠졌어요. 이 상태에서 더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자, 그 정도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예요. 인플레이션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부동산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저 주식을 22년 했어요. 22년 했고 지금도 거의 실전 투자자예요. 저는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미국 주식도 하고 우리나라 주식도 하고 반반씩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에서는 거의 뺐고 들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빼서 이제 한국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 주식보다 우리나라 주식이 훨씬 매력이 있어요. 아직은. 자, 이게 만약에 주식이 지금은 아직은 충분히 빠진 기간이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2,400 정도 온다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정도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2,200까지 빠졌다 그러면 집에서 대출 받아서 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승부를 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수가 사실상 지금 오늘 얼마야? 2,648인데 이게 종목별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게 중간 가격이 한 12,700원, 13,000원 정도 있는데 이게 고점을 한 18,000원 찍었네요. 그럼 지금 14,000원이에요. 지금 14,000원, 13,800원. 코비드 가격에서 한 1,000원 정도 거의 다 빠졌어요. 그럼 코비드는 완전히 저점했을 때니까 이렇게 보면은 68,000원까지 갔던 주식이니까 자, 이런 주식들은 이게 또 배당도 주잖아요. 또 이게 실적도 꾸준히 나오는 회사고 음료 제과 회사니까 크게 기복도 없는 회사고 대충 이렇더라는 거예요. 어떤 개별 종목들이 보면은 많이 빠졌다. 이런 주식도 이거 보시면은 자, 코비드 때에 14,600원. 자, 고점 찍고 56,000원. 많이 올랐네요. 자, 56,000원 같은 게 거의 반토막 났다.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자,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자, 127,000원까지 갔던 게 79,000원 정도 찍고 지금 한 84,600원. 많이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자,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빠졌어요. 이거는 9,000원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71,000원. 자, 이제 박스권 구간인데
뭐 이런 것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좀 불안하죠. 이런 주식들은 좀 불안한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고 많이 떨어진 종목,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중간에 떨어지는 종목들이 아니라 바닥을 기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좋고 배당을 좀 주는 주식들, 자 그런 주식들을 조금씩 사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지금 내일이면은 뭐 거의 2600선 아니겠습니까? 2600에서 2500선이면 1차 바닥, 그 다음에 2차 바닥은 한 2400까지 조금씩 사 모아 나가는 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산다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씩 사서 모아 나가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쟁이 났다고 또 겁을 먹을 필요 없는 게 지금 사서 어차피 지금은 어떤 떨어져서 사면 대바닥 구간이거든요. 조금 먹고 팔 구간이 아니에요. 이런 시장은 한 1년 또는 한 1년 이상은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짧게는 한 3개월, 4개월, 5개월이면 지금 산 가격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시세가 또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어떤 지정학적 위기가 사라지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도 안 타고 꾸준한 주식들 그런 어떤 기술주들을 말고 꾸준한 그 가치주들 중심으로 배당도 주고 예를 들어서 배당 한 3% 주면 내가 여기서 샀는데 3% 5% 마이너스 나도 별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냥 배당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주식은 싸게 사는 거잖아요. 싸게 살 기회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한 2600 이하 구간부터 한 2400까지 슬슬 쓸어 담으시면 돼요. 이럴 때는 담으셔가지고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1년 정도. 저는 오늘 벌써 매수를 했고 이미 한 10% 정도 제 현금에 한 10% 정도 들어갔어요. 아직도 90%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주워 담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 1년 이상을 가져갈 거예요. 1년 이상을. 그리고 상승할 때마다 또 계속 사야죠. 한번 추세가 또 상승으로 돌았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한 1, 2개월 사이에 바닥을 다질 것 같아요.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바닥을 다진다. 바닥은 2,500이 될지 2,400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3개월 정도 바닥 구간에 다질 것이다. 자, 거기서 좋은 주식들 쓸어 담아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니까 패닉 상태거든요. 이건 전쟁이 나도 떨어지고 나스닥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어떤 코인 시장의 어떤 독립성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코인 시장에 개미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외풍에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코인 시장에 어떤 투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가격을 떠나서 그만큼 너무 많은 일반인들이 들어갔어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했을 때가 시세 내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보세요.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아니죠. 부동산 전문가들 주로 강의하시고 글 쓰시고 그런 모든 분들, 웬만한 분들 보면 10명 중에 6명이라고 하니까 또 연말에도 상승한대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러한 급격한 외생 변수가 생기고 그리고 집값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 수준에 올랐는데도 또 올라간다. 물론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유통시장의 물량도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2023년대 이야기는 안 해요. 올해 올라간다는 얘기, 올해 올라간다. 내년은 모른다는 거죠. 내년은. 그러면 만약에 올해 올라가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매도하시면 되는 거지. 거기서 절대 매수할 타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꼭지 잡는 거예요. 꼭지. 예? 근데 그분들은 매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주택자들 매수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무주택자들은 거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매수하시면 안 되고 오늘인가요? 어젠가 성도 609인가요?
힐스테이트 그 좋잖아요. 거기 그 뭐 아마 최고가가 11억 이상 됐던 그 아파트 지역인데 그 인근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근데 그 8억 5천에도 1순위에서 미분양이 났잖아요. 그 2순위까지 넘어갔어요. B 스타일인가 그 96 스타일인가 가격이 8억 5천도 송도에서 분양가가 비싸다고 판단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뭐 사겠습니까? 일반 구축들 뭐 10억 9억 5천 뭐 11억 나오는 거 사겠냐고. 그거 사겠습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그거 사라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또 올라간다고. 분양시장에서는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데 1순위에서 마감이 안 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석유값이 $100 되면 지금 물가가 안 그래도 웬만한 거 뭐 거의 7, 80%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물가가 100% 올라버려요. 그러면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죠. 이거 세계적인 문제다. 옛날에 그 석유 파동 났을 때 70년대 급격하게 그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고. 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자, 금리를 올리면 작년에 그 영끌에서 샀던 사람들 이거 곡설이 나요. 부동산 시장에 곡소리가 난다. 가격이 그 3배 급등했는데 거기서 대출을 완화한다고 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산다. 변동금리에서 산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전문가들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러분들이 그 주식시장에서는 한 2,600에서 한 2,400 사이에서는 주식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총알을 만들어서 저가에 매수를 하셔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대형주들 막 그 한참 떨어지는 종목들 있죠. 그런 거 사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지금 LG화학 같은 거 예를 들어 한참 떨어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카카오라든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주식들 그런 주식을 사봤자 별로 먹을 게 없어요. 별로 먹을 게 없다. 그것보다는 완전히 대바닥 친 종목들 3,300에서 계속 빠진 종목들 있거든요. 좋은 그 개별 우량주들 그런 그 가치주들 자 그런 주식들 배당도 주고 그런 주식들을 중심으로 지금 쓸어 담으셔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 정도 가격대면은 그 큰 손들, 슈퍼개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와서 사고 있다. 오늘 고객의 예탁금이 늘어났잖아요. 딱 어제부터 늘어나잖아요. 그게 다 그런 돈이에요. 벌써 이제 큰 손들, 슈퍼개미들, 현금이 충분하신 분들은 이게 흥분되죠. 흥분되는 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코로나 2년 만에 또 찬스가 온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렇게 폭락할 때 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